원래 안 변해. 아니면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이런 말 우리 정말 많이 듣고 또 스스로에게 하기도 하죠. 마치 내 인생의 스토리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나는 그저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인 것처럼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이 생각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주제는 인간은 정해진 존재인가 아니면 끝없이 열려있는 존재인가입니다. 하이데거, 야스퍼스, 사르트르라는 세 명의 실존주의 철학자를 통해서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아주 깊게 파헤쳐 볼 거예요. 어쩌면 당신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오늘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이라는 게 그냥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같은 막연한 희망 구호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 철학자들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구조, 또 피할 수 없는 삶의 위기, 그리고 그에 따르는 윤리적 책임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가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적절한 예시와 함께 아주 쉽게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심오하게 다가올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철학자 하이데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이데거는 인간이 사물과는 그 시작부터가 다르다고 봤다면서요. 예를 들면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마이크나 물컵 같은 것들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네, 바로 그거예요.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 컵은 처음부터 물을 담기 위해서 그 목적과 본질이 정해진 채로 만들어졌죠. 존재하기 전에 이미 컵다움이라는 본질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이데거는 인간은 정반대라고 보여요. 인간은 늘 아직 아님, 그러니까 낫 예세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직 아님의 상태라 솔직히 저는 어제의 저나 오늘의 저나 거의 똑같은 사람이라고 느끼면서 살거든요. 어제도 이 시간에 방송 준비를 했고 오늘도 그렇고요. 이게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게 잘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빠지는 착각이라는 게 하이데거의 생각이에요. 어제 당신이 했던 선택과 경험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지만 내일의 당신은 또 다른 선택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하이데거는 이걸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어요. 이런 가능성이 우리의 의지나 선택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거예요. 의지보다 가능성이 먼저 온다고요? 보통은 내가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어야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반대라는 건가요? 네, 생각의 순서를 완전히 뒤집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반대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애초부터 가능성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의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은 우리가 획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기본 설정값, 디폴트 값 같은 거예요. 와, 존재의 기본 설정값이 가능성이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여기서 죽음의 역할이 정말 흥미로워져요. 보통 죽음은 모든 가능성의 끝, 모든 걸 앗아가는 종결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정반대로 본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질문이 하이데거 철학의 핵심을 꿰뚫린 지점이에요. 죽음이 모든 가능성을 앗아가는 궁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가능성을 하나로 묶어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지평이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죽으면 말 그대로 모든 게 끝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성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죠?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럼 오늘 하루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 올해 못하면 한 100년 뒤에 하면 되니까요. 어떤 선택도 결정적인 의미를 갖기 어려워져요. 이야기의 끝이 없다면 플롯이라는 게 생길 수 없는 것처럼요. 아, 그렇겠네요. 마감일이 없으면 일을 계속 미루는 것처럼요. 정확해요. 죽음이라는 확실한 끝, 그 유한성이라는 지평선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과 선택들이 비로소 하나의 의미 있는 그림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던 가능성의 조각들을 모아서 나의 삶이라는 단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는 액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죽음이 삶이라는 그림을 완성시키는 액자라. 와,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럼 하이데거의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가능성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방식 그 자체이고 인간은 늘 미완성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는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가 되겠군요. 네, 그 질문이 핵심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하자면 그 어떻게라는 질문 속에는
우리가 그냥 일상에 휩쓸려서 생각 없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유한함을 직시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는 본래적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는 거죠.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가 항상 가능성 속에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솔직히 일상에서는 그걸 잘 못 느끼잖아요. 매일 똑같이 출근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고 비슷한 일을 하고 마치 쳇바퀴 도는 것처럼요. 제가 알기론 야스퍼스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언제, 어떤 순간에 그 가능성을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지에 대해서요. 맞아요. 야스퍼스는 하이데거의 관점이 조금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냥 사회가 정해준 역할 속에서 기능적으로 살아간다고 봤어요. 학생, 직장인, 아들, 딸, 부모처럼요. 주어진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나의 가능성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고 사실 필요도 없어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진단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이 우리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 돌이킬 수 없는 사업 실패, 평생을 따라다니는 죄책감 같은 것들이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들. 야스퍼스는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어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평소에 잘 돌아가던 내 삶의 시스템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같은 진짜 질문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자동인형 같은 삶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과연 누구로 존재할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맞설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폐허 위에서 새로운 의미를 세울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인간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듯 실존으로 각성하고 그때 비로소 가능성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와, 표현이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럼 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겠군요. 하이데거에게 가능성이 늘 열려있는 문이었다면 야스퍼스에게는 평소에 굳게 닫혀있다가 한계 상황이라는 충격적인 열쇠로만 열리는 문인 셈이네요. 아주 명확한 비유예요. 그래서 야스퍼스에게 중요한 건 그 위기 상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존 전체를 걸고 주체적으로 응답하는 태도예요. 그 응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정해진 역할이 아닌 진짜 자기 자신이 될 가능성을 얻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야스퍼스가 말하는 가능성이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급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르트르로 넘어가 보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게 인간에게는 정해진 본질이 없다는 뜻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급진적인 생각인 거죠? 이 말이 급진적인 이유는 인간의 모든 변명과 핑계거리를 원천 봉쇄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컵을 예로 들어볼게요. 컵은 물을 담는다는 본질이 먼저 정해진 후에 만들어져요. 하지만 사르트르는 인간은 정반대라고 말해요. 우리는 아무런 설명서나 목적 없이 그냥 이 세상에 툭 던져진 존재이고 그 후에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본질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은 결국 내가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의 총합에 불과하다. 이 말이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사르트르에게 가능성은 곧 자유의 다른 이름이 돼요. 우리는 언제나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어제까지 비겁하게 살았더라도 오늘 용감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어제까지 무기력했더라도 오늘 무언가를 시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그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나는 원래 소심해서 환경이 나빠서 어쩔 수 없었어 같은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가 처한 환경, 과거의 경험 같은 것들이 분명히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사르트르는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르트르의 철학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지점이죠. 사르트르는 그런 것들을 상황으로 인정은 해요.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죠. 하지만 그 상황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100% 우리의 선택이고 책임이라는 거예요. 상황 자체는 주어지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건 온전히 내 몫이라는 거군요. 네.
나는 소심해서 발표를 못해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소심함을 핑계로 발표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행위라는 거죠. 심지어 감정조차도 선택의 결과라고 봤어요. 실품에 잠기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너무나 완전해서 우리는 이 자유로부터 도망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을 선고받았다고까지 말한 거죠. 자유가 형벌이라니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럼 사르트르의 학심은 정말 칼날처럼 명확하군요. 가능성은 곧 절대적인 자유이고 인간은 과거의 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나는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즉 매 순간 나를 창조하라는 거네요. 맞아요. 끊임없는 자기 창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그게 사르트르가 말하는 인간의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세 철학자의 관점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모아볼 시간인 것 같아요. 하이데거는 존재의 구조, 야스퍼스는 위기의 순간, 사르트르는 매 순간의 선택. 이렇게 들으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모인다고 하셨죠. 네, 이들의 생각을 하나로 꿰뚫는 문장은 아마 이것일 거예요. 인간은 지금의 모습으로 완결된 존재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다. 아, 그 문장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나뉘는 거군요. 그렇죠. 이 큰 틀 안에서 하이데거는 왜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어가야만 하는지를 설명해줘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직 아님이라는 미완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스퍼스는 언제 그 만들어감이 가장 절실하고 극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요. 바로 한계 상황이라는 벼랑 끝에서 진정한 자기 만들기가 시작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르트르는 어떻게 그 만들어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는 셈이에요. 바로 매 순간의 타협 없는 선택과 책임을 통해서라고요. 와,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세 철학이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이 아니라 인간은 만들어가는 존재다라는 하나의 입체적인 조각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 같네요. 이 논의가 웰다잉이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지점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 앞에서 이 철학들의 메시지는 더욱 선명해져요.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내 삶 전체를 의미 있는 작품으로 완성시키는 마지막 액자라고 했죠. 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 전체를 조망하게 돼요. 야스퍼스에게 죽음은 우리가 응답해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근원적인 한계 상황이고요. 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실존 전체를 걸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 어떤 마지막 응답을 할지 결정해야 하죠. 사르트르에게는 죽기 직전까지도 선택과 책임의 순간이겠네요. 맞아요. 사르트르에게 죽음은 그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의 선택조차 나라는 존재의 일부가 되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평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그조차도 내 삶의 마지막 문장을 쓰는 행위인 거죠. 그렇다면 웰다잉이라는 건 단순히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다는 의학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개념이 되겠네요. 훨씬 넘어서는 거죠. 이 철학들의 관점에서 진정한 웰다잉이란 가능성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삶이라는 이야기의 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 결말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라는 책의 마지막 마침표를 내 손으로 직접 찍는 것. 그것이 가장 존엄한 죽음, 즉 웰다잉인 셈이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세 가지 깊이 있는 시선을 따라가 봤는데요.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철학이 결국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우리 삶의 가장 구체적인 질문과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자료에 나온 이 문장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인간은 희망 때문에 가능적인 존재가 아니다.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 희망이 있든 없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냥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니 무한한 가능성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겠죠. 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 삶이라는 이야기의 저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수동적인 독자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자신을 독자로만 여겨온 건 아닐까요? 오늘 하루 마주하는 모든 순간들, 모든 선택들이 당신이라는 책에 어떤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저자의 시선으로 당신의 하루를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